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빠진 아파트 단지에 구체적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이후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을 전수조사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까지 지시했습니다. 순살 아파트라 불리죠. 보강 철근을 빼먹은 LH지구가 파주 운정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 15개 단지였는데요. 이미 입주가 끝난 곳이 5곳, 입주 중인 곳도 3곳이나 됐습니다. 15개 지구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할 세대가 무려 10,000세대가 넘습니다. 첫 소식 안건우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철근을 빼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아파트 단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지하주차장 천장을 받치는 테두리보 대신 들어가야 할 보강 철근을 빼먹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입니다. 무량판 기둥에서 문제가 드러난 단지는 전국 15곳, 수도권이 절반 이상인 8곳이었고 그중엔 이미 입주가 끝난 파주 운정과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강남의 수서 역세권도 있었습니다. 입주 중이거나 입주가 끝난 단지는 전국 8곳. 최근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진 남양주 별내의 경우 기둥의 42%에서 철근을 빼먹었고 오산 세기와 충북 음성 금석은 무려 82에서 83%의 기둥에 꼭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곳은 보강이 끝났거나 보강 중이고 나머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에 국한된 문제일 뿐 주거 공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세대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불안으로 근거 없이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원 장관은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공사를 전수조사하라는 지시에 따라 무량판 구조로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마친 전국 300개에 달하는 민간 아파트 단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정부는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보강공사를 서둘러 마치겠다지만요. 이 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철근이 없다니 입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광민경 기자의 현장 취재로 이어갑니다. 이미 입주가 끝난 1,400여 세대의 경기 파주 운정 LH 아파트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시공 과정에서 331개 기둥 중 12개 기둥에 철근이 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입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주차장이든 집이든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제일 안 된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주차장 천장 무게를 받쳐줄 기둥 보강 공사를 마친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다 불량이야. 이거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은 다 망가져요. 수서 고속철도 SRT 수서역과 가까운 서울 강남구의 또 다른 LH 아파트 단지. 600세대 가까운 규모로 지난달 말부터 입주 중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체 기둥 345개 중 5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말 이미 철근 보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민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는 우려와 안도가 교차했습니다. 보강이 끝나 다행이라는 글과 함께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철근 누락 공공주택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됐거나 입주 중인 곳은 8곳. 보강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한은 기자 하자 경제산업부 박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15개 단지 구체적인 명단까지 나왔어요. 보강공사를 하겠다는데 보강공사 하면 괜찮은 거예요? 네, 정부는 이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지하주차장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아파트 자체는 시멘트 강도가 중요한데 전부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전면 시공까지 갈 상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문가에게도 물었습니다. 상부 구조체는 벽식 구조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 무량판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조사 결과 보면 콘크리트 강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왔다 그러면 지상 구조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얘기 나오는 게 GS건설도 이제 순살 아파트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검단 아파트 다 허물고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보상도 제대로 하겠다고 했고 좀 차이가 네.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번에는 전면 재시공은 물론이고요. 금전적 지원도 현재까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강 공사 기간 동안 지하주차장을 이용 못하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서 외부에 별도로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보강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떠받드는 기둥이 철근 부족으로 부실하니까 기둥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튼튼한 기둥이 되도록 보강 철근을 넣어서 지지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순살 아파트 논란이 계속 나온지도 궁금하고 지금 대통령이 민간 아파트 조사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럼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대들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는요, 2017년 이후에 상당수 아파트가 채택을 했습니다. 다른 구조에 비해서 인건비도 적고 층고도 낮아서 공사비가 덜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부 조사가 끝난 건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LH가 발주한 91개 공공주택 단지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주택도 점검에 나섭니다. 무량판 구조로 발주된 시공 현장 105곳, 그리고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 합쳐서 약 300곳 내외가 점검 대상입니다. 2017년 이전 발주된 아파트들은 이미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에서는 빠지는데요. 대통령이 오늘 무량판 구조로 지은 전국 아파트를 전수조사하라고 또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별도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내 아파트 안전한지 궁금하거든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은 지 4년이 넘은 아파트는 2에서 4년 주기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에 그 결과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요, 관리사무소장인데요.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를 모두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장관 브리핑 봤더니 설계 때부터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설계를 했는데 시공 과정에서 빠졌다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책임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LH 전관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GS건설이 시공했다가 주차장이 무너졌던 검단 LH 아파트의 설계, 감리를 맡은 업체에 LH의 전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설계나 감리 업체를 정하는데 전관 특혜가 작용해 시공 부실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LH는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LH 출신이 누가 있는지 전부 명단을 제출받고 필요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LH 전관 문제는 잊을만 하면 터지네요. 네, 아는 기자 박지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체감온도 35도 더웠습니다. 습했고요. 오늘 날씨를 사우나에서 담요를 덮은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이 더운 고기압이 위아래로 우리나라를 포개서 덮고 있는데요. 앞으로 열흘은 이런 폭염이 더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어제 폭염에 휩싸인 서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한참 모자랐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열화상 카메라엔 곧바로 붉은색 점이 다시 퍼지기 시작합니다. 75인데 여태 사는 동안에 이렇게 더운 거는 내 처음이에요. 하여튼 한중막에 있는 것 같다고 그럴까? 오늘 경기도 여주는 무인 자동 관측 기준으로 37.2도까지 올라갔고 서울 강남도 최고 기온이 35.6도였습니다. 전국에 일주일째 이어진 폭염은 앞으로 열흘은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폭염이 강하면서도 길게 이어질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여름 더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서쪽의 티베트 고기압이 가세했습니다. 중국 북부에 기록적인 폭염을 몰고 온 티베트 고기압이 제트 기류를 통해 한반도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우리나라는 양쪽에서 폭염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은 고도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사우나처럼 대지를 데우고 높은 고도의 티베트 고기압이 열기를 아래로 뿌리는 모양새입니다. 당분간 해안과 도심에서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살인적인 폭염, 더울 때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폭염으로 10명이 숨졌습니다.
이 전국 곳곳에 온열 질환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비닐하우스. 국화 모종이 마를까 농민이 계속 물을 뿌립니다. 잠깐만 작업해도 얼굴이 금세 땀에 젖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쓰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막 현기증이 나서 주저앉고 그런 정도도 많았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조금만 있어도 땀이 나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밭 표면 온도를 재봤더니 60도가 넘습니다. 또 다른 비닐하우스의 농작물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사흘 전 인근 비닐하우스에선 5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 체온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다리 삼실 이제 42도가 넘어가면 이제 목숨에 지장이 엄청 많이 갑니다. 이 밖에 경기와 경북, 중북 등에서도 농사일을 하던 농민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1,117명.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를 이미 넘겼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숨진 사람도 10명에 달합니다. 인명피해까지 불러온 폭염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와 긴급대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우선 국립공원공단은 그동안 접근을 금지했던 전국 국립공원 56개 계곡의 출입을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등산객들이 가벼운 세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성인이나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은 온열 질환에 취약함으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고령층 농민들이 밭에 나가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자, 원래 폭우가 쏟아질 때는요, 이렇게 긴 구름대가 뒤덮고 있죠.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자, 비구름이 보시는 것처럼 점으로 표시될 만큼 극히 일부 지역에만 핀셋처럼 강한 비가 내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옆 동네는 뜨거운데 우리 동네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죠. 대비할 수 없다 보니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해외 축구팀 친선 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갑자기 내린 폭우에 천막이 그만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텐트를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씁니다. 같은 시간 서울 잠실 경기장에선 프로야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그라운드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때 서울 지역 레이더 영상.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 4km도 안 되는 구간엔 시간당 8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린 반면 강남과 송파구 등에선 강수량이 0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서울 광화문에선 장대비가 내렸지만 인근 동대문구에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계속된 폭염에 대기 상층과 하층 기온차가 벌어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매우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목욕탕 가면 이렇게 김이 서려가지고 위에 물방울 맺히는 것처럼 대기 상부로 올라가면 좀 비구름대가 타고 한 곳에만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구름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탓에 강한 소나기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던 여름철 강수 패턴도 기후변화로 바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자, 휴가철 맞아 폭염 피해 물놀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덥다고 무작정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지난 장마로 물이 불어난 데다 물살도 거셉니다. 지난 주말 바다와 계곡에 들어갔다 숨진 사람만 5명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원주천을 가로지르는 치악교입니다. 그제 오후 이다리 아래쪽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이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인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다슬기 잡아가지고 저녁에 가겠다고 그런 통화 내용으로. 경찰은 남성이 원주천 상류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진 뒤 이다리까지 떠내려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 정선군의 한 글램핑장 인근 하천에서도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물에 빠진 9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남성의 아들은 함께 뛰어든 지인이 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발목 정도 물이 이렇게 있는 데서 이제 신발이 애가 더 내려가니까 애가 쫓아가고 물이 푹 빠지는 순간 쫓아 들어간 거죠. 의심 깊이가 한 3, 4m 정도 되거든요. 지난 주말 기록적인 폭염을 피해 바다와 계곡에 들어갔다 목숨을 잃은 사람만 전국적으로 5명에 달합니다. 특히 비가 내린 직후에는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계곡이나 하천은 불어난 물의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데다 유속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장소라 할지라도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바닥의 지형이 바뀌는 현상도 있고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워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영 실력과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피서철 순환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 임명되는 구급 공무원의 월급은 식비와 보조비를 포함해 217만 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206만 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죠. 결국 공무원 노조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여당 당사를 찾아가서 월급이 너무 적다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임금 정부 여당이 책임져라. 양대 공무원 노조 집행부가 함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섰습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는 스스로 공노비를 자주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각종 수당마저 멋대로 감액받고 그저 나라 위에 제 한 몸 과로사할 각오마저 해야 한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이 받는 보수액은 식비와 직급보조비를 포함해 217만 원.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206만 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낮은 임금은 저연차 공무원의 주요 퇴사 원인으로 꼽힙니다. 5년 미만 공무원 이탈률은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해 약 13,000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3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이렇게 일에 치이고 비상근무에 치이고 정당한 그 처우를 받고 싶어 하는데 공직 사회는 그 합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올해 안에 들어올 예정인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100여 명 도입된다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줘야 할 걸로 보이는데 반응들은 엇갈립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저출산과 여성 경력 단절 문제 해결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100여 명의 입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내국인 종사 인력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라든지 상황들이 지금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뒤 선정 가정에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본국에서 얻은 가사 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언어 실력과 범죄 이력 등도 검증받게 됩니다. 요구 조건상 필리핀 출신 근로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서울시부터 시범 도입되는데 직장에 다니는 20에서 40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국내 입주형 내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은 서울 기준으로 한 달 최소 350만 원. 출퇴근 근로가 원칙인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수수료 등을 포함해 200만 원대 초반의 비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고령화되고 계속적으로 인력이 감소하면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게 신원이 확실한 것인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건지가 일단은 쟁점일 것 같고
이런 가운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은 해당 사업을 가사노예제도라고 규정하며 반대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국내에서는 도입 논의가 시작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미 50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이용해보니까 뭐가 좋고 또 뭐가 나쁜지 정다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1970년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행한 싱가포르와 홍콩.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현지 우리 교민들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합니다. 맞벌이 하시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꼭 쓰는 걸로 알고 최저시급이 6,500원인 홍콩에선 이 규정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월급여 77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라스 교민분들이 쓰고 있으세요. 그래서 필리핀 가정부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정부를 쓰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싱가포르에선 한 달에 최소 4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이런 데는 한 900불 정도 받는 것 같고요. 싱가포르 달러로. 미얀마나 이런 데는 이제 뭐 너무 적어놓고 그러면 한 700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5가구 중 한 곳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그러나 학대 피해도 잇따라 고용 연령을 만 23세 이상으로 정해 노동 착취를 막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민간 기업이 가정과 계약을 맺어 출퇴근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싱가포르나 홍콩과 달리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늘부터 국회가 2주 동안 휴가에 돌입했는데요. 할 일을 안 하고 떠나면서 입법 공백이 생겼습니다.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에 1년이라는 보완 입법 기간을 줬는데요. 그 1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조항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자, 일단 현수막으로 무법천지가 될 위기에 처한 서울 강서구로 가보겠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10월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제 뒤로 다른 지역처럼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선거 현수막까지 무제한으로 걸 수 있게 됩니다. 7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게시를 금지한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 법을 개정할 1년의 시간을 줬지만 국회는 미적대다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내일부터는 후보들이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강서구 곳곳은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쪽으로 줄이 풀려 있는 등 위험하고 지저분한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계속 국민들을 위한 삶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약간 아이들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비 후보자들은 나만 안 걸 수는 없다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한 동에 5개씩만 건다고 해도 5, 60개, 60개 이상은 걸리는 건데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걸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들끼리의 어쨌든 눈치 작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현수막 날림을 막아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국민 불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 선거법 개정 불발로 입법 공백 사태에 놓이게 된 조항 또 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이런 단체들 선거 앞두고 마음대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내일부터는 구청장 선거가 열리는 강서구의 경우 그동안은 금지됐던 동창회, 향후회 등 단체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나 모임은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이 내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헌재는 이 조항이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1년 동안 손 놓고 있던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뒤늦게 30인 인원 제한 조항을 더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30인 제한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향후의 정치인의 동창회 단합 때 야유회는 30인 미만이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모임을 30인 미만으로 하면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1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내던 여야. 뒤늦게 지적이 쏟아지자 남탓만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월권을 행사한 겁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밥을 먹으러 갔다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집회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인원과 관련해서 여야 이견이 있어서 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런 입법 공백 사태를 야기해놓고 다음 달 16일까지 2주간 휴식에 돌입했습니다. 선거법 처리는 빨라도 8월 말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LA 뉴스 최수연입니다. 정부는 최근 결혼할 때 양가 부모가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죠. 이 정부는 결혼 장려책이라 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정책 발표 뒤에 여론이 출렁거리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혼부부 3억 증여세 면제가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입니다. 정책 수혜자가 제한적인 데다 증여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이 클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 갈라치기라며 반박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채널A에 청년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빈부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2억 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서울과 중산층 표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서울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5.5%포인트 급등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정책에 호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민주당은 오히려 상실감을 갖는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많다고 맞섰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1억 5천을 줄 수 있는 부모 자체도 많이 없는데 그게 과연 저출산이나 이런 결혼 해법이 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는 데 비해서 반영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찬성합니다. 과반 의석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는 어렵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검수원복 2탄이 추진됩니다. 1탄 시행령 개정에 이어 2탄은 수사 준칙 개정인데요. 이 법무부가 경찰이 전담하던 보안 수사 재수사의 일부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고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핵심은 검찰 수사권 강화입니다. 먼저 보안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했습니다.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이나 검경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축소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지만 지난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중요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복원됐습니다. 여기다 축소됐던 보안 수사와 재수사 권한을 이번에 다시 확 키운 겁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으로 검경이 핑퐁하듯 서로 떠넘기는 국민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손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의 중결권을 갖는다? 이 문제가 아니죠.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일 것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립니다. 수사 종결권이 축소됐다는 반발이 있는 반면 수사부서는 늘어난 업무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위해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복청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른바 윗선 전원에 대한 인사 조치에 나섰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미호강교의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 책임을 물은 겁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한 총리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청주 흥덕경찰서 등 다른 윗선에 대해서도 부실 대응에 책임을 물어 임명권자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감찰을 통해 충분히 따져보고 건의한 만큼 해임 건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찰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지사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인데요. 무슨 투표일까요? 네, 바로 남은 수명대로 투표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투표법이실 텐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 2030 청년 좌담회에서 이 투표법을 언급했습니다. 아들이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며 이 남은 여생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말한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이른바 여생 비례 투표를 꺼낸 겁니다. 설명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 투표도 있습니까? 네, 제가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명이 80세라고 하고요. 제가 20대, 앵커가 60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80세까지 60년, 앵커는 20년이 남은 거죠. 그러면 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저는 3표, 앵커는 1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희 딸 초등학생도 배우던데요. 평등 선거 1인 1표제. 네, 그래서 본인도 현장에서 1인 1투표제라 안 되긴 하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폄하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입니까? 허무맹랑한 주장만 펼치니 혁신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혁신위는 이 모든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심상정 의원, 누가 분노 유발자입니까? 네, 최근 심상정 의원이 유독 원희룡 장관 앞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원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심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심의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 함께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도로 전복, 거짓 반복에 이은 꼼수 번복입니까? 삼복더위처럼 국민의 짜증 지수를 치솟게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손 떼십시오. 아니, 심의원 본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이 노선검증위원회를 제안한 건 맞지만 핵심이 빠졌다는 겁니다. 심의원은 이 원 장관의 사과와 김건희 여사 토지 매각이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검증위는 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두 사람 보면 최근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이 두 사람의 언쟁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내를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료 조사도 뭐 차별해요? 큰 당 작은 당? 한준호 의원 누가 줬어요? 그리고 왜 심상정한테 안 줍니까?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예. 있어요? 이상정 분명히 의원님. 사과하세요. 내일 그 개통식이 마침 또 제 지역구인 고향갑에 있어요. 초청받은 다음 날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일정만 통보를 아니 우리 고향갑에 우리 원장관님을 자객 공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출마하십니까? 저는 뭐 심 의원님하고 대결이라면 영광이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 의원이 견제를 하는 겁니까? 네, 심 의원 이런 경고도 보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내년에 그 고향갑에 출마한다는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금니 꽉 깨무시라. 많이 도전하시려면? 아프실 거다.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살벌하네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네요. 저도 갑니다. 대통령 어디 갑니까? 네, 경남 거제 저도로 여름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갑니다가 아니라 저도로 가는 거군요. 네, 작년에도 가려고 했다가 못 갔었죠. 원래는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그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우조선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엔 사제에 머물면서 대학로 연극 관람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저도에 머물 계획입니다. 네, 저도 하면 대통령들이 많이들 갔던 곳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휴가지로 이 저도를 찾았죠. 네, 저렇게 모래사장에서 저도의 추억 썼었죠. 네, 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이 시의 제목인데요. 이 어린 시절 찾았던 저도에서 아버지를 추억한 거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도로 휴가를 갔었습니다. 저도 그 여름 휴가를 여기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휴가를 보내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지난해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이 됐습니다. 궁금한데요. 전 못 가봤는데 저도가 휴식하기 좋나 보죠. 네, 모래해변도 있고 이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둘레길도 있는 조용한 섬인데요. 네, 쉬면서 전국 구성하기엔 좋겠네요. 네, 윤 대통령도 휴가에서 이 추가 개각과 8.15 특사 등 전국 구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대표도 이번 주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이 대한민국을 새로 고칠 수 있는 전국 구상을 해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딸내미는 많이 아팠구나. 지켜주지 못한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아버지가 쓴 편지가 공개돼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숨진 교사 말고도 고통 속에서 도움받을 곳 찾지 못하는 교사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전민영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실이 위험하다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때리고 학부모가 죽이겠다 협박해도 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직접 교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6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 씨는 8년 전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돌아가면서 이제 하굣길에 후배 얼굴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학부모님께 전화해서 이제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욕을 하시고 교실에서 기다리라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무책임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교장 교감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떡하냐, 교실로 가 있고 학부모가 오면 연락해라. 수업 진행이 안 된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렵다. 숨이 막히는 것 같다. 이제 임용 2년 차인 A씨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건을 던진다든지 책상을 발로 밀어서 넘어뜨린다든지 뭐 다른 친구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다든지 선생님이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도 서슴없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학생을 제지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신고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내 반에서 별일이 안 생기길, 우리 학부모님이 나를 신고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학생 혹은 학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학교에선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보위가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기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를. 원래는 처음에 교권보호원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선생님이 1년간 담임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거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버티다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던 거죠, 교실에서. 그나마 교보위도 사후 조치만 가능합니다.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상담이나 학부모 예방 교육을 하는 곳은 전국에 단 한 곳뿐입니다. 교사들은 당장 아동학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불안해요. 이것도 아동학대 걸리려나? 담임이 이렇게 좀 잡기라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끔 법 자체가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실을 바로 세우는 일 시급하기만 합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네, 영화처럼 완벽한 범행을 노리던 금은방 도둑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절도 장면을 가리려고 건물 외부를 검은 천으로 두른 건데 나름대로 치밀했지만 경찰의 CCTV 추적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적진에 침투한 비밀 요원들이 위장용 천막을 펼칩니다. 뒤엔 요원이 숨어 있지만 맞은편에선 그저 평범한 벽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범행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금은방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남성. 헬멧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커다란 천으로 오토바이를 덮은 뒤 가게 앞에 지지대를 세우고 검은 천막을 두릅니다. 바깥에서 범행 장면을 볼 수 없게 가려둔 겁니다. 준비를 마치고 남성은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침입합니다. 침입이 감지되자 방범업체가 설치해둔 최루액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뿌연 가스가 가득한 금은방 안에서도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친 남성. 범행을 마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CTV를 분석하며 추적에 나선 경찰의 포위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28시간 만에 집에 숨어있다 붙잡힌 30대 A씨. 범행 후 오토바이를 버릴 때 헬멧까지 함께 버린 탓에 얼굴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내가 오토바이 위한 다음에 다른 옷으로 변복한 다음에 도보로 총 13km, 약 70여 분간 도주행을 벌였습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2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일부 회수하지 못한 귀금속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툭하면 우통을 벗기도 하는 조직폭력배들 보면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죠. 자기 과시용으로 하는 이런 문신이 시술 비용이 많게는 1,000만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25억 원을 번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거리에 모여있는 남성들. 한 남성이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서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놀란 시민들이 뒷걸음질을 하며 다급히 자리를 뜹니다. 광주 지역 두 폭력 조직 조직원들이 세력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온몸을 뒤덮는 문신은 조폭들의 연결고리이자 자기 과시용으로 쓰입니다. 문신이 폭력 조직 가입의 필수 조건인 사실을 확인한 검찰. 조폭 문신 전문 시술업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불법 문신 시술업자는 12명.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입니다. SNS에 광고를 올려 영업했는데 조직폭력배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문신 시술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는 30명이 넘습니다. 폭력 조직별로 상징하는 모양을 새겨 넣었는데 1인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전신은 1,000만 원에 달하는 시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또 다른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자들이 마약류 진통제를 대량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범죄를 가중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 문신 시술로 번 돈은 25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아파트와 고가의 수입차 등 사치품을 사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부당 수익금 25억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최근에 저작권을 위반하고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누누TV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번엔 대형 학원의 인터넷 강의를 불법으로 배포하는 누누스터디가 등장했습니다. 정부에선 엄단 방침을 내놨지만 적발이 쉽진 않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의 채팅방에 유명 일타 강사의 인터넷 강의 영상이 여러 개 올려져 있습니다. 계정 운영자의 이름은 누누스터디. 이들은 지난 25일 유명 입시학원의 홈페이지를 해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킹 증거로 학생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는 물론 또 다른 입시학원의 인터넷 강의 영상을 본보기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채팅방 참여자가 5,000명을 넘으면 인터넷 강의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겠다고도 홍보했습니다. 연간 정기 구독료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인터넷 강의를 불법으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내고 수강하는 학생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정당하게 재화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수험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책감? 이런 것도 되게 사라질 것 같아서 점점 그런 게 많아져서 저도 아마 혹하면 이렇게 그걸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원 측은 강의 영상의 불법 유통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강경 대응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불법 유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해외에 기반을 둔 SNS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불법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유통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우리는 폭염 때문에 고생인데 중국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내륙을 관통하면서 이재민만 145만 명, 수도 베이징에도 12년 만에 최고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산에서 갑자기 흙더미가 쏟아집니다. 폭우로 산을 타고 흘러내린 흙더미가 도로와 아파트를 덮쳤고 평온했던 동네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아파트 단지 주차 차량들이 흙탕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한 층 높이를 집어삼킨 겁니다. 내륙에 진출하며 소멸할 것으로 예상됐던 5호 태풍 독수리는 진로를 틀어 중국 동남부 푸젠성 일대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최대 800mm의 물폭탄이 떨어져 이재민 145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고가의 귀금속이 모두 떠내려간 금은방은 울상이 됐습니다. 산둥성에서는 엄청난 물살에 도로에서 떠내려가던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수도 베이징에도 쇼핑몰 앞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생겼고 하천 범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2년 만에 폭우 경보로는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同时要减少户外活动，注意交通安全。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인 자금성입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어제부터 관광객의 입장을 금지하고 임시 폐쇄됐습니다. 박물관과 공원들도 문을 닫았고 서우두 국제공항에선 항공편 52편이 취소됐습니다. 이번 주 상하이 남쪽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6호 태풍 카누는 우리나라와 일본 쪽으로 경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푹푹 찌는데 용접을 하거나 가스불 앞에서 요리하는 일은 얼마나 더울까요? 온종일 불 앞에서 일하지만 폭염에 손님은 줄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자영업자들을 장호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폭염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물레동 기계금속 단지 거리. 푹푹 찌는 날씨지만 전면 마스크에 긴팔 긴 바지까지 입고 용접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용접할 때 자외선 때문에 그게 타니까 덥더라도 입고 해야 돼. 용접봉이 타들어가는 순간 근처 온도가 순식간에 최고 100도까지 치솟습니다. 대형 선풍기로 열을 식혀보지만 달궈진 철판 탓에 작업장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여기는 공터가 커서 에어컨은 가지고 안 돼. 그건 너무 많이 소모되고
참고 하다가 쉴 때는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펄펄 끓는 솥을 대형 주걱으로 연신 젓고 뜨겁게 삶아진 족발을 꺼내듭니다. 위생 때문에 땀에 젖은 옷을 수시로 갈아입지만 그때뿐입니다. 많이 덥죠. 하루에 옷을 한 3벌, 4벌 이렇게 갈아입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불 앞에서 10시간 정도 있는 거죠. 만두찜기가 뿜어내서 나오는 열기는 대중탕 사우나 못지않습니다. 스팀이 이제 제대로 올라갔을 때 기본적으로 160도고요. 사우나 막 들어가시면 확 들어오는 열기 있잖아요. 가장 셀 때. 그 열기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통 갑판의 어르신은 연신 부채를 붙이고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손님들도 양산을 쓰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칠 뿐 물건 둘러볼 엄두를 못 냅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 더위에 자영업자들의 하루는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가수 장필순 씨가 애견 호텔에 맡긴 반려견이 10시간 만에 열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후 장 씨가 해당 업체를 고소하고 업체 측은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 애견 호텔.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진 채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가수 장필순 씨가 자신의 반려견 3마리를 이곳에 맡긴 건 지난 23일. 불과 10시간 뒤 이 중 1마리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다름 아닌 열사병. 장 씨는 업체 대표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반려견을 차 안에 수시간 이상 놔뒀고 집에 온 이후에도 케이지에 넣어 두꺼운 이불을 덮어둔 바람에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업체도 과실로 반려견이 죽은 건 인정하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리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돌봄에 고충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반려견이 분리불안 증세가 심해 차에 둘 수밖에 없었지만 에어컨을 계속 켜뒀고 덮어준 이불은 소미불이 아닌 사계절용 이불이라는 겁니다. 장 씨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업장 2곳을 모두 폐업하라고 해 사업을 접었는데도 연예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매장시키고 있다며 자신들이 죽어야 끝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진실공방 양상까지 번지는 상황.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덥고 습한 찜통 더위에 제습기와 에어컨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전기료를 아끼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사용법을 신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민들은 냉방비 폭탄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전기세 한 달에 보면 많이 나올 때 한 27만 원 정도? 근데 올해는 또 전기세가 올랐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에어컨이랑 선풍기랑 같이 쓰면은 비용 절감이 되고 금방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에어컨만 사용한다면 처음에는 냉방 모드를 최대한 낮은 온도로 강하게 가동하는 게 절약 방법입니다. 또 에어컨을 틀 때 방문을 30분간 열어두면 공간이 트이고 순환이 잘 이뤄져 더 빨리 시원해집니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오히려 에어컨 제습 모드를 쓰면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객들이 설정한 온도랑 방 안의 온도가 비슷할 때는 오히려 제습 모드를 사용했을 때 소비 전력량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습기를 에어컨과 함께 쓰는 가정은 두 가전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습기와 에어컨은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습도는 낮출 수 있지만 제습기의 따뜻한 바람 때문에 냉방 속도가 더뎌 전력 소모는 많아집니다. 소비 전력을 비교해보면 에어컨이 제습기보다 3배 넘게 높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외출 시에는 제습기를 틀어놓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습기와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제습기에서 나온 건조한 바람이 순환돼 더 빠른 제습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8월을 하루 앞두고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33.4도를 기록했는데 내일은 35도까지 오르며 더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께는 더욱 위험한데요. 부모님께 한낮 야외 활동은 피하시라고 안부 전화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35도, 광주와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밤더위도 심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 제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1년이란 시간을 줬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헌법과 어긋나니 개정하라고요. 그런데 1년 내내 미루다가 마감 못 지키고 오늘 휴가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선거법 조항들은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총선 1년 전,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끝내라는 선거구 획정도 아니었죠. 자, 오늘은 물음표를 찍을까요? 할 일 외면한 휴가, 마음 편하십니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